간단한 보험금 사건도 지휘료기록 감정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1심에서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2심에서 안 받아주세요. 지휘료기록 감정 추가하면은.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암이기도 하고 암이 아니기도 한 암 같은 뭐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죠. 예. 과거에는 암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건 암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애매한 질환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보험사는 암보험금 지급을 안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안 하죠. 근데 받아야지 맞잖아요. 주치의가 암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전문가라는 게 견해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전문가들도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면 난 누구의 견해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느냐, 이게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암보험 같은 경우는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억 이상이 돈이 달린 거란 말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암보험 진단금을 받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할 거고, 보험사의 입장에서 반대로 억 이상의 보험금이 지출되는 거니까 이거는 줄 수 없어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판단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질병에 대해 판단이 엇갈리는 있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진료기록 감정이 들어가요. 네. 감정의가 내 주치의랑 동일하게 의견이 나오면야 판사님이 전혀 뭐 문제가 없겠죠. 문제 없이 그냥 보험금 주라고 나오는데, 주치의는 본인을 치료한 사람이고 감정의는 그냥 서류들만 보고 이렇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감정의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어요. 감정의가 보험사 편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그럴 때 판사님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네, 그 와중에도 또 법리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진료기록 감정 아주 많이 하는데요. 1심의 소액 사건이다 이러면은 이유도 안 나오는데 판사님들이 진료기록 감정에 의하면은 뭐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진료기록 감정을 무조건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도 안 써주시는 소액은 거죠? 안 써도 돼요. 2심 가거나 합의부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고 잘 다루기는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진료기록 감정을 더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일정한 제시를 했어요. 주치의 판단에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치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주치의 판단과 진료기록 감정의 판단이 다를 때 거기에 대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을 해요. 약관의 해석을 다의적으로 할 수 있으니 작성을 했던 보험사가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진료기록 감정이라는 게 약관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암이든 뭐든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약관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이하고 주치의가 다를 때 양쪽 다 견해를 존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암 보험금 지급 여부라든지 특정한 질병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작성자 불이익, 보험회사한테 불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라,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그러한 2심 판결이 나왔어요.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인데, 이분은 뇌경색 진단을 받아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근데 1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했더니 일가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2심 법원에서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판단에 보험회사의 판단보다 더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선고를 했고요. 대법원 판결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진료기록 감정을 여러 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감정 결과가 달라요. 네. 주치의도 다르고 진료기록 감정도 다르고 모두 다를 때는 단순히 특정한 진료기록 감정이나 주치의 판단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A라는 감정 결과를 택했을 때 A를 진단한 감정이나 B라고 감정을 한 감정이한테 추가적으로 더 물어봐라. 이 두 개를 까놓고 왜 이렇게 사실관계가 다른지를 더 물어봐서 이 양자가 다른 차이점을 발현을 시켜서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거죠. 진료기록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간단한 보험금 사건도 진료기록 감정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1심에서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2심에서 안 받아주세요. 진료기록 감정 추가하면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가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보험사하고 2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1심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본인 소송을 하겠다, 2심 가서 변호사 선임하겠다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법리를 떠나서 1심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진료기록 감정이라든지 사실조회라든지 이런 게 2심에서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을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되게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았어요. 불리하게. 근데 패소를 한 거예요. 그걸 제가 2심에서 수임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판사님이 안 받아주세요. 1심에서 해야지 그걸 왜 2심에서 하냐. 1심에서 본인 소송을 했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법원에서는 고려 안 합니다. 질병에 대한 해석이 다를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정이가 맞는지 주치의가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위축되지 마시고 법원은 어떤 쪽이 더 맞냐, 그리고 또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서 따지기도 하니까 그쪽을 더 집중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